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30대 위로 훌쩍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역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막상 36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자니 이제 언제 또 40을 넘어설까, 이에 대한 자꾸 조바심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두려움 구간 안에서도 중립 구간에 굉장히 많이 다가가 있는 만큼 이제 주말까지 이 흐름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딛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조금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악재로 나올 만한 내용보다는 주말까지는 기대감을 가져봄직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얘기들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말까지의 흐름들, 이 공탐지수 안에서 중립 구간으로 들어서는지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이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그 추이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자, 그래프가 굉장히 정신사납습니다. 안에서 뒤엉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유유히 혼자 제 갈 길 갔었던 하나의 섹터가 눈에 띄죠. 일주일 전 대비해서 무려 5% 넘게 5.6% 상승을 했고요. 이 섹터의 주인공은 바로 레이어 2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같이 짚어봤을 때 레이어 2가 그래도 굉장히 올라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주 연속으로 레이어 2가 시장 안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뜻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힘이 다음 주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레이어 2 관련된 코인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실 한 주 동안의 흐름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풍파를 겪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온 이 섹터가 눈에 띄죠. 이 색깔 이제 보신 분들은 되게 낯이 익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바로 AI가 돌아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섹터 일주일 전 대비해서 4.8%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된 코인들도 여러분이 관심 목록에 넣어두시고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섹터별 흐름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할 시점인데 청산 히트맵 통해서 비트코인이 과연 주말까지 어디로 향할 것인지 가능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청산 히트맵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단무지가 많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우세해졌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청산 물량을 많이 쌓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지금 단무지가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 차례 단무지를 잡아먹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아래로 다 단무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성을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만나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밑으로 먼저 향했다가 위로 가게 되는 경우, 지금 밑에 제일 근접하게 있는 단무지는 보시다시피 64.1K 구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청산 물량들을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또 가장 근접하게 위치해 있는 단무지는 65.7K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위로 향하게 됐을 때 65K를 뚫어낼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그 위에 안착을 하는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는 그 위로 올라서서 66, 67 그리고 70K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청산 물량을 잡아먹으러 가느냐 마느냐, 이것부터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산 히트맵은 여러분도 쉽게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쌓여가는 청산 물량들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도 주말까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가격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과 정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들죠.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 64,500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빨리 조금
65K를 시원하게 뚫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약간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1924달러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제는 2000달러까지 조금 더 빠르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약간은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 1.11달러 회복한 상황, 1시간 전 대비해서도 0.04%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솔라나 아침에는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힘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여전히 그 제자리를 잘 지키면서 아직까지는 7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밀리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수는 아직까지 품고 있는 시장인 만큼 경각심은 어디에서 가져봐야 되는지, 기대감은 또 어디에서 가져볼 수 있는지 양쪽의 시나리오를 조금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시장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응하기가 조금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 꼭 하나씩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CPI 발표 그리고 어제 있었던 PPI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약간의 호재로 작용을 한 상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65.6K의 저항을 맞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조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은 XRP의 전망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과 관련해서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닐까라는 공포심이 조금 더 우세했었는데 이를 보란 듯이 뒤집는 계기가 된 게 바로 CPI였죠. 물가 지표가 그래도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결과로 나와주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에 환호를 하면서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인 만큼 진짜 상단을 돌파하는지 마는지 이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가능성을 더 점쳐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CPI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가지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시장이 가장 조금 걱정을 했었던 건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금리 인상은 조금 한 발짝씩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항상 지표 발표들이었는데 지금 뭐 전쟁이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전쟁이 이제 우리 CPI나 PPI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많이 하회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후에 4% 이상 급등을 이어나갔고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날 새벽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크게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한 발짝은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다음 달 또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현재 다시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에 따라서 진짜 시장에는 좀 큰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67K에서 61.2K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또 PPI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PPI가 CPI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달 CPI까지는 괜찮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그 다다음 달 CPI에 다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보방에서는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PPI 결과도 PPI 결과 같은 경우에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CPI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PPI 같은 경우에는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 할 뭔가 상승 추세를 맞아요.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보방에서 브리핑을 드렸던 게 이미 CPI에서 뭔가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PPI는 우리가 하회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 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상회를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CPI 상승분을 다 뺐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제는 뭐 조금 상승 추세 이어나가다가 현재는 좀 조정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데 이 기대감이 소멸, 즉 이제 상승 재료가 소멸되게 되면 네. 이게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그리고 매도 볼륨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의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올 확률이 높고, 근데 이제 높은데, 네. 높은데 이제 이미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조금 전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저번 주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게 58K가 바닥일 확률이 그쵸.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진짜 바닥일 확률이 높아지려면 64.7K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한 번은.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상승 추세가 조금 지속될 확률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럼 만약에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많이 높아졌죠. 58K가 바닥일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봐오신 분들은 당연히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꾸준히 밑으로 다시 한번 크게 내려갈 거다. 앞자리 4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전문가님이 이전에 찍었던 저점이 진짜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자리에서 물론 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조정의 가능성은 어필을 해주셨죠. 이렇게 밑으로 살짝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늘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비는 지나갔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지표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비트코인의 흐름은 잠시 후에 실시간 차트 통해서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단으로 조금 내려가서 다른 이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리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조금 아직까지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 답답함이 느껴졌었던 이더리움은 갑자기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XRP는 조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이 XRP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이 XRP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이 손실률이 큰 것도 XRP 맞아요. 예, 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XRP의 전망 그리고 이제 대응 포인트를 오늘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동의 지정학적 고조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하락 압력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유럽의 MICA 규제를 완벽히 충족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전력 확장 기반을 마련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리플의 이제 미결제 약정이 가격과 함께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 청산 물량 그리고 레버리지 해소로 하락 마무리 가능성도 아직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외적인 이슈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차트를 함께 체크한 다음에 종합적인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코인 전체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투자를 비트코인,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XRP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많이 하시는데 지금 58K가 단기 바닥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우리가 그럼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투자의 목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혹은 X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0원대 혹은 4,000원대에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추가 매수 시점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의 목적이라는 건 우리가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안에 수익을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리플과 관련해서 사실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개별적으로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XRP의 발목을 잡고 있냐? 아무래도 거시적인 환경이 되겠죠. 거시적인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규제랑 조금 더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XRP가 힘을 내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만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점점 추세가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시동이 걸리기만 한다면 여태까지 쌓여 있었던 호재들이 빛을 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물이 들어올 때 또 노를 확실하게 저을 수 있어 보이는 것도 XRP인 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자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차트상의 흐름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 타이밍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여태까지 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흘러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조금씩 잡아가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일단 지금 이제 XRP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X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서 조금 좋지 않은 차트 패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단기 저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 패턴이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봐왔을 때는 한 50% 정도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반의 확률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패턴을 형성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러한 패턴들은. 근데 지금 현재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저는 이 패턴을 돌파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단기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러한 제가 말을 하면 또 추가 하락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려면 진짜 유가가 많이 오른다거나 진짜 CPI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네.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거래대금도 많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너도 나도 기대하기 시작하면 점점 유동성이 몰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 전략을 조금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흘러내리는 동안 리플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 그냥 안 볼란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항상 거래대금 상위에 비트코인 다음에 XRP가 있기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애증의 관계로 가지고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변수로 봐야 될 거는 유가와 금리 정도로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단 모든 시장이 일단 유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ETF 수급도 중요한 게 사실인데, 일단 지금 XRP가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현실인 건데 그만큼 수익률도 큰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투자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XRP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다고 해서 XRP도 뭐 블럭이라는 코인처럼 혹 정말 지옥에 가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네. 두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XRP 700원 혹은 뭐 300원대에 매수를 해서 우리 그 불장 때 4,000원, 5,000원까지 올랐을 때 진짜 많이 부러워했잖아요. 그때 그쵸. 매수를 하신 분들. 근데 지금 이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또 코인의 거래대금이 몰린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정말 이 기대감이 또 충족이 되면 또 그만큼 상승을 할 것도 XRP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저도 지금 XRP의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입장으로서 하이에나 중 한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현물 매수를 잘 하진 않는데 네. XRP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분할 매수로 저는 비중 20%씩 조금씩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진행했는데 더 오르게 되면 우리가 불태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또 불태우면 되고요. 조정이 되돌림이 나왔을 때 차트를 보면서, 혹은 더 떨어진다 하면 더 좋다 하면서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항상 하락을 그쵸. 보는 사람인데 지금 코스피가 어느 정도 불반등을 좀 했지만 저는 코스피 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매도 볼륨 붙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우리 한번 페닉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요새 뭐 비투 해가지고 뭐 자살했다 뭐 이런 소리 들리죠. 그럼 겁먹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반등했을 때 지금 나와야 되나 하고 매도를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페닉셀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마 코인 불장 때 페닉셀 온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금 매수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스스로도 저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항상 보수적으로 하락 쪽을 조금 바라보셨던 전문가님이 리플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는데 분할 매수 안 할 거냐,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여태까지 정말 잘 참아오셨던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슬슬 추가 매수 타이밍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확한 타이밍 나는 잘 모르겠다 더라 싶으시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조금 발판 삼아서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XRP와 관련된 내용부터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이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캐시 같이 짚어보자고 하시네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주에 30% 이상 급등락을 보인 이제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일단 이캐시라는 코인이고, 현재 이제 이캐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단 26년 8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캐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고점부터 최근 저점까지 이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네. 우리가 보통 되돌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하지만 않습니다. 항상 되돌림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 618 부근까지를 보게 돼요. 실제로 618 부근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코인들을 보면 신규 진입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네. 겁니다. 신규 진입이 가능한 타이밍은 이 236을 버텨주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코인 이캐시를 같이 살펴봐 주셨습니다. 워낙 조금 크게 변동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섣부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죠. 만약에 여기를 지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진입으로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의견 주신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들여다보는 이번 주에 급등락 코인 탑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만나봤었던 급등 코인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같이 한번 이것부터 짚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블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블러라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급등 코인을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의견을 받죠. 좀 주시죠. 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드리고요. 근데 블러라는 코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다. 그렇죠.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셨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일단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허허. 우리가 NFT 시장 자체가 크립토 내에서도 변동성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변곡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진입 타점을 노려본다면 한 20원대, 2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기준은 이 20원이 무너지면 바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트라이는 시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블러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절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급등 코인으로 만나봤었던 블러였는데 사실 전문가님이 약간의 경고성 목소리를 내어주셨던 코인입니다.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된다. 밑으로 한참 더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정확히 밑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렇게 방송에서 급등 코인과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보태주시는 의견들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셔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전문가님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는 절대로 조금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급등락 코인들이 있었는지 이제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급등 코인 B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 코인은. 네, 지금 1일 동안 79%. 네, 자, 거의 모든- 폭등인데요. 모든 코인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익률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우리가 게임 그리고 레이어 3 섹터인데요. 일단 왜 급등했는지를 보면 이제 단기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스퀴즈, 그러니까 숏 청산 물량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진입 타점을 노려볼 만은 했죠. 일단 주요 지지 구간을 바닥을 다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작은 양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손절가를 정해놓고 진입을 해볼 만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하루 동안 너무 많이 양봉 올랐기 때문에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는데 좀 타점을 잘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밑에서 다시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B3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수익의 목적으로는 진입을 해볼 만하다 하고요. 지금 일단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거래소 상장 이후에 아직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프로젝트로 초기 상장가 대비 현재도 75% 이상 낮은 가격대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조금 10% 20%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루 사이에 굉장한 화력을 보여줬던 코인 B3 만나봤는데요. 아직 그 화력이 하루에 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겠죠. 전문가님의 자세한 타점과 언제 또 나와야 되는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니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급등 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이토 살펴볼 텐데 카이토도 하루 사이에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예,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얘는 이제 AI 섹터입니다. AI 섹터고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를 보면 일단 AI 섹터의 수혜가 조금 있죠. 그리고 낮은 유통 물량에 따른 수급이 조금 집중된 상황인데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2번 정도 달성을 하고 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눌림이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와서 지금 카이토 같은 경우에 신규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금 뭐 이런 주요 뭐 지지 구간들 혹은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눌림이 나온 구간들을 설정하고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저는 이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림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심리에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네. 충분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래량 추세를 함께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AI를 또 등에 업고 한 차례 확실하게 시세를 보여준 코인 카이토 만나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는 2차례 고점에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쌍고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밀리는 게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님이 얘기하십니다. 지난번 블러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카이토가 조금 유망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눌림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급락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스티스가 결국에는 약간 시세를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솔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급락코인이었는데 네, 또 이어서 나왔어요. 네, 이번 주도 급락코인으로 자리 잡았고요. 얘는 이제 솔라나 기반 디파이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인데 일단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롱 포지션이 혹은 현물 보유자가 손절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요 변곡 라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다시 이 변곡 라인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재차 상승 가능성을 볼 수가 있지만 현재는 조금 재차 상승 가능성이 좀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스티스를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구간 위로 올라와서 다시 눌리게 항상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대로 안 올라가거든요. 항상 확인하고 밟고 올라가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뭔가 빗각을 걷든 지지 라인을 걷든 저항 라인을 걷든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눌려서 여기를 다시 한번 밟고 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밟았을 때 진입을 해볼 만하다. 근데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저는 숏 물량이 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보유자들의 뭐 손절 그리고 숏 포지션의 증가 그리고 롱의 청산 물량 때문에 가격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코인들은 지금 뭔가 이 솔스티스의 전망을 보기보다는 그냥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솔스티스 한창 또 포모를 느끼게 했었던 주인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반대로 확실하게 내림세를 보여주는 코인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가 이렇게나 각광받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까지 포착이 되고 있죠. 역시나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완연한 상승장이 아니니까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스티스 다시 한번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섣부르게 진입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실시간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은 괜찮은데 주말까지로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차트를 바로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제 방송 드렸을 때가 이제 이 647, 이 647 올라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61.3K 그리고 64.7K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64.7K를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죠.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64.7K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돌파를 해서 65.6K까지 도달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단기적인 눌림을 본다라고 한 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61.8K에서부터 65.6K까지 약 4K가 매우 가파르게 오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하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 조정의 범위는 63.6K, 7K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재차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뭐 대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패닉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1.3K가 무너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눌림목에서 롱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혹은 이 65.7K 부근에서 다시 한번 숏포지션을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건 맞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하지만 마냥 올라가는 법은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번 약간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여러분도 열어두시면서 정확한 지지 라인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더 디테일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어떤 성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전문가님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조금 나눠서 설명해 준다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보더라도 누군가는 진짜 갑자기 훅 들어가고 싶을 거고요. 누구는 안정적으로도 들어가고 싶을 거잖아요. 어떻게 조금 나눠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항상 저항, 조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 눌림이 더 깊어지게 되면
또 손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건 맞지만 각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교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제 우리가 고점 76K 부근에서 현재 저점 57.8K까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이 근거는 우리가 64.7K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58K가 저점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64.7K가 우리가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목에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았었죠. 왜냐하면 65.6K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K 정도만 수익을 보더라도 수익률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0에서 6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확인하는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58K에서 조정을 받은 뒤에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 포인트는 이 5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급락 이후에 저점 갱신 없이 지금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서 50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동반 하락 이후에 매도 압력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거래량인데 현재 매도세가 붙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세가 붙으려면 63.2K가 무너지게 되면 매도세가 붙을 확률이 높은데 현재 구간에 64.6K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강하게 붙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일 이평선을 회복하고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 이평선은 현재 62.3K입니다. 실제로 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서 안착을 했고요. 51선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요 저항 구간을 64.7K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66K, 2차 목표가 68에서 70K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추격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이 65.6K에서 저항을 맞고 현재 64.6K 정도의 가격을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눌림목 구간은 64.7, 63.2, 조금 더 깊게 보면 62.3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세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62.3K가 무너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에 매도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63K를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숏 포지션의 입장에서 조금 보게 된다면 65.6K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충분히 진입해도 지금 64.6K 정도를 위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1K 정도의 벌써 수익을 봤죠. 근데 이 65.7K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또 그 위에 또 저항이 많잖아요. 66K가 또 저항이 될 수 있을 거고 67은 또 강한 저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손익비적으로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숏 포지션, 공매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뭐 XRP나 혹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수를 하고 싶다. 혹은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아마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현재 평단이 좋지가 않아서. 그럼 이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64.6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63.7K부터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홀딩을 할 것 같습니다. 홀딩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현물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58K가 다시 한번 재차 무너진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4자를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핵을 쏘지 않는 이상 4자는 보기 힘들 거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항상 이 가격선에서 위치를 했었습니다. 항상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64.7K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자 자체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바로 숏 64.6K죠. 현 숏 포지션도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RSI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선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숏 진입 시나리오를 조금 보게 되면 65.6K 정도 혹은 67K 정도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볼 만 하고요. 지금 롱 포지션을 내가 진입 혹은 현물을 단타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3.7K 정도 부근에서부터 62.3K 부근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트코인 가지고 수익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 회복을 상당히 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지금 이 1950달러에서 2010달러 사이에서 강한 저항으로 예상하고, 여기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진행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위에 각 구간마다 저항이 많기 때문에 내 가격보다 훨씬 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우리가 1750달러 혹은 1850달러 1750달러 선에서 진입을 한번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고, 위에 구간에는 지금 1950달러가 강한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들어가더라도 익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냥 그대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일단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느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면 좋을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조금 더 큰 비중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조금 더 추이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세한 타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까지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국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건 지금 그럼 나는 뭘 사야 될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유망한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히든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기회를 주는 코인들은 확실히 덜어 있을 텐데 어떤 거에 조금 집중을 하셨을까요? 일단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되게 이제 괜찮은 코인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방에서는 이제 매주 이제 히든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코인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나서 충분히 눌림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저는 진입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피보나치의 눌림을 벗어나서 눌렸기 때문에 진입을 못했을 것 같은데,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높아지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가 3번 정도 이 236 구간을 터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 4번째 터치를 했을 때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겟가 같은 경우에는 618 부근, 618 부근이 타겟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수익을 보더라도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타점을 노려볼 만 하고요. 손절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지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분할 매수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 만나봤습니다. 피보나치 상에서 되돌림 구간이죠. 236 구간에서 계속해서 터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는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다 얘기를 하시는 만큼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